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인간관계 때문에 퇴사를 고민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해답을 지혜다락방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창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2번 강연을 참 재밌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강연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많은 책을 내셨지만 그중에서 네네. 가장 유명한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네네. 이 책은 제목만 들어도 참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래요. 그런 고맙습니다. 책인데요. 네네. 네.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예. 이 책에는 또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관심을 가지고 책까지 펴내게 되신 거죠? 사실 저를 찾아와서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정말 처음에는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어떤 정신적인 고통의 숨은 원인이 다 인간관계로 가고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인간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가족과의 관계, 그다음에 조금 크면 이제 친구,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사회 나와서는 또 사회 친구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이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자기 이제 자존심도 이제 잘 형성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인생의 어떤 삶의 기쁨도 누릴 수가 있고 안 되면 거기에서 상처를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연 잘 들으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에서 덜 상처받고 덜 상처 주는 법. 네.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덜 상처 주고 덜 상처 받는 방법.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순 원장님의 3번째 강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힘든 인간관계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수록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이 더 성숙해지겠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법, 제가 이제 5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들볶는 이유도 있지만 또 이제 다른 이유가 밖에서 나를 들볶죠. 그래서 밖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잘 맺을까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김미진 아나운서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를 찾아오실 때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다 달라요. 뭐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온다, 입맛이 없다, 살기 싫다, 출근하기 싫다. 또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각 조직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시키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표 불안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분명히 내가 만든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쓰면은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막 심장이 빨리 뛰어서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표 불안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말씀을 다 나누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이 사실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 모든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고통의 숨은 원인인 것 같아요. 그거가 이제 정말 다양하죠. 부모 자녀 관계, 친구 관계, 남녀 관계, 그다음에 조직에서의 관계. 근데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뭐라 그러셨냐면은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나보고 더 잘하라고 하지 말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야단치지도 말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은 뭘 그런 걸 갖고 힘들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요. 그게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소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그 닥터 밀러는 뭐라 그랬냐면은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랬거든요. 어디 여러분들 그런 분 계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그리고 만약에 계시면은 정말 행복하신 분이죠. 저희 연구소에서 한번 그 조직원들을 상대로 그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저희도 조사 결과를 보고 너무 놀란 게 일 힘들어서가 아니라 월급 적어서가 아니라 86%가 인간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좋은 조직인데 좋은 기업인데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도 조금 나눠보니까 제일 많은 게 이제 기질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건 그냥 꼴 보기 싫다는 거죠.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50%는 서로 이제 소통이 안 된다. 그리고 내 대화를 들어주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공감과 소통의 문제인데 아주 흥미로운 거가 어느 조직에서 저보고 이제 이 인간관계 소통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서로 이제 그 조직원들끼리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걸 요즘에는 참 좋아진 게 휴대폰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그게 화면에 다 뜨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싸우고 있어요. 우리 조직이 소통이 안 되는 건 후배 너네들 때문이다. 그리고 후배들은 무슨 소리냐 상사의 라떼 때문이다. 그래서 그 소통을 가지고 강의를 한 다음부터도 바로 또 다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미움받을 용기로 유명해진 정신의학자 애들러는 뭐라 그랬냐면 삶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쓰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거가 이 보즈 올드린 우주비행사는 누구냐면 우리가 1961년도에 달나라에 갔었죠.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이제 처음 달나라에 내렸는데 우리는 항상 1등만 기억하기 때문에 이분이 2등으로 그 달나라를 달을 밟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에요. 달나라에 갈 때 뭘 가지고 갔냐면은 드볼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갖고 가서 사실은 우주에서 제일 먼저 울려 퍼진 인간의 음악이 신세계 교향곡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인간한테 남은 마지막 미개척 분야는 인간관계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2024년에 화성을 가잖아요.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주 여행보다도 더 남은 미개척 분야가 바로 인간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이 마지막 미개척 분야를 같이 떠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인간관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속편하잖아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서부터 한 700명의 삶을 지금까지 추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참 외국의 연구는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몇십 년을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700명의 삶을 계속 추적을 해봤더니 나이 들어서까지도 건강하게 잘 사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가까운 사람들하고 정말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인간관계를 가진 분들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거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나누면은요,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돼요.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매스컴에 보면은 어떤 약, 어떤 음식이 스트레스에 좋다?
그거 먹어도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 이제 하루 종일 집에서 일을 하고 아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가셨을 때 그냥 가족들이 뛰어나와서 아빠 수고하셨어요. 엄마 애쓰셨어요 하면은 하루 종일 그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날 쳐다보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 TV에서 거실을 보다가 내가 들어가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면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집에 들어갔을 때 가족들이 나와서 반겨주면은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가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이제 그 뇌세포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옥시토신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사실 제일 그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옥시토신은 이제 평화의 호르몬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분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조사한 거가 45세에서 64세, 그러면 한 중년이죠. 이럴 때 계속 혼자서 그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가족이 있어도 뭐 성격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냥 뭐 왕따라든지 그 혼자서 이렇게 외로움을 경험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 서 외로움을 경험한 분들은 가까운 사람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나눈 사람들보다 무려 치매에 걸릴 확률이 91%, 그러니까 거의 2배가 증가한 거고 그냥 종종 외로워요. 그런 분들은 66%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 치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중년기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이렇게 몇십 년간 활동을 하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현대인들은 다 노예로 지내는데 누가 정신과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물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율성이라는 것은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자기 의지력, 자기 결정력인데 그 자율성과 더불어서 연대감,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역량, 이 두 개의 척도를 합해가지고 그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이제 성숙한 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성이라는 것은 이제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한 거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남한테 의존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것은 내 인생의 문제니까 내가 그 해결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 문제를 풀고 그 선택의 결과도 내가 책임을 진다. 그것이 이제 자율성이고요. 연대감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와 다른 가치관, 나와 다른 외모,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관대함,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좀 남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공평함, 공정함을 원칙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수록 우리의 그 정신적인 건강이 더 성숙해지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중요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어디서 찾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넌 정말 소중해. 네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 넌 정말 잘했어. 그러면 내가 존재할 의미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잖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네가 해봤자 뭘 하겠니?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살 필요가 있는가? 자기 자존감에 그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사실 학교 폭력, 왕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가 그것이 정말 교육이 중요한 거가 그냥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의 어떤 존재 의미까지도 그 파괴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친구한테 따돌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 특히나 성장 과정에선 이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거가요. 어렸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하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가족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이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은, 그리고 가족은 내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아, 내가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나는 좀 더 성장해야 하는 이런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가 있는데, 야, 내가 왜 너를 낳는지 모르겠다, 뭐 나가 죽어라, 뭐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 그러면은 과연 내가 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인간관계, 나의 심리적인 성숙도, 그다음에 나의 존재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법, 제가 이제 5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이제 인간관계는 50점이 만점이다. 100점이 만점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50점이 만점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똑똑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까 이제 김희진 아나운서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거가 이제 제 책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그 책을 왜 사람들이 찾느냐.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혹시 어디 가서 내 욕하거나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막 더 후회하죠. 그래서 세 번째가 현명하고 똑똑하게 거절하기. 그다음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은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날 확률 거의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을 만나면은 항상 상처받잖아요. 그 상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게 이제 SC의 법칙이고,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작은 태도, 그 표정, 그다음에 말하는 어투, 그다음 사용하는 단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100점의 신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뭐든지 100점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은 아이한테 맨날 이제 100점을 받기를 강요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부모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이가 그냥 70점, 80점 받아도 잘했어, 애썼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놀라서 엄마 나 70점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교 성적에서만 100점, 1등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100점 받기를 원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최고이기를 바라는 거야. 어느 모임을 가든지 내가 주목받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이면 100사람 다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신과적인 상담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현실 치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환상을 깨는 것이 이제 정신치료인 건데,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100명이 나를 다 좋아하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매스컴에서 보면은 어떤 연예인도 누구는 뭐 어떤 연예인이 좋다 그러는데 누구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정말 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50%만 나를 괜찮다고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또 뭐냐 하면은 내가 나와 상대에 대한 그 기준을 매길 때도 50점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스스로 그 자기 칭찬 결핍 증후군,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한테도 100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외모도 훌륭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맨날 만나고 와서는 수준이 아니야. 그리고 그냥 불평불만만 하죠. 그러니까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50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나도 괜찮고 상대도 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50점을 만점으로 봐야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니실 때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배우셨잖아요. 같은 물건이라도 지구에서 재느냐 달나라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시간도 내가 기차를 타고 갈 때는 기차 안에서는 시간을 못 느껴요. 근데 기차 밖에서 기차가 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나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이유를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주팔자 명리학을 공부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많이 하신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나하고 똑같은 운명, 나하고 똑같은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확률을 물어봐서 제가 이제 구해봤어요. 나하고 똑같은 생년월일시를 가진 사람을 만날 확률. 그랬더니 2,592만 명 중에 한 명. 그러면 한국 인구가 지금 5,500만 명이니까 한 명 내지 두 명인데 그 두 명이 있어도 우리가 같은 과일도 서울에서 재배하는 거하고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거가 다르니까 결국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는 게 왜 내 생각을 존중 안 해줘?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고 따라야지. 근데 그럴 확률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일부러 그 조직에서 팀을 형성할 때 성격과 가치관과 리더십이 다른 사람들로 팀을 형성해요. 그래야지만 어떤 사람이 자, 해봅시다 할 때 한 사람은 잠깐만요. 우리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해야지만 다양한 의견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직에서 내가 어떤 의견을 얘기했는데 상대가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막 치고받고 싸우고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미래학자 얘기가 뭐냐면은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는 법은 서로 그 각기 다른 이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심리지능이고 심리적인 이제 성숙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조직에 이제 그 상담을 나갈 때 꼭 그 팀을 형성할 때는 제가 그렇게 형성을 해드립니다. 이제 한 분이 굉장히 저돌적이고 열정적이면은 한 분은 굉장히 섬세해서 그분이 놓칠 수 있는 문제점을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열정적인 분은 이 세심한 분이 답답하다 그러고 세심한 분은 열정적인 분이 너무 못 모른다 해서 이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그 인간관계가 50점이 만점일 수밖에 없는 거가요. 그냥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정말 누구는 첫인상보다 좋아요. 근데 누구는 그냥 남들은 괜찮다 그러는데 나는 싫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음식에 체하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돼서 그 음식을 보면은 싫어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뭐 편식해서는 안 된다고 막 강요해서 애들이 막 토하고 그러잖아요. 그 음식에 대한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성장 과정에서 누군가하고 상처를 받으면은 그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싫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이 가족 관계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가 아까 제가 이제 이 발표 불안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모 자녀 관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부모 자녀 관계가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건강한 관계냐면은 아이들이 어떤 얘기든지 집에 와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부모가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얘기만 하면은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든지 또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을 때 아이들이 아빠 엄마 내가 요즘에 그 너튜브에서 봤는데 이런 새로운 이론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은데 아빠 엄마가 뭐라 그러는데 아이가 한마디 하면은 이게 감히 어쩌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입을 다물게 되니까 자기 의사 표현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에 나와서 네 생각 얘기해봐. 그러면 덜덜덜덜 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그 조직에서 상사만 보면 덜덜 떨어서 그 문제 때문에 찾아왔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엄격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상사만 보면은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명리학과 정신학을 접목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서로 정말 그 음식도 그 궁합이 맞고 서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서로 정말 기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누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기가 이제 안 맞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례로 이분은 이제 이제 명리학이 참 재밌는 거가 그 자연현상으로 한 사람의 특성을
묘사한다 그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막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광석이에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2개, 3개.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열정적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냥 뜨거운 데 들어가 있으니까 밖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세심하지도 않고. 근데 그 파트너는 반대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명리학으로 이제 음의 금, 신금을 이제 보석, 칼날에 비유하는데 대개 이런 이제 특성을 가진 분들은 남을 보면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분석적이지만 남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석과 같은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 놓치는 것을 보는데 용광로에 있는 분은 너는 뭐 그렇게 쓸데없는 것까지 보냐.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다른 기운이 서로 보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를 상징하는 오행이 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누가 막아요? 흙이 막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토의 오행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괜히 제가 기가 눌려요. 그러니까 싫어요. 제가 불을 오행을 가지고 있는데 불은 누가 꺼요? 물이 끄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오행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괜히 저 사람이 나한테 뭐가 하지 않을까 해서 경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오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누군가하고 잘못됐을 때 나는 인간관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낙인 찍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그 사람하고의 관계만 힘든 것이에요. 근데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하시는 얘기가 한두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특히나 이제 성장 과정에서 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은 자기는 인간관계를 못한다는 이미 열등감을 갖고 사회생활에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가 이 친구 관계가 참 어려운 거가 우리 뇌가 그때까지는 충분히 성숙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가 중2병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뇌 기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가르치면 이제 서로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요즘에 우리 코비드 때문에 우리 2m 거리두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식구라도요, 내가 더워 죽겠는데 와서 치대세요. 싫잖아요. 애들이 와서 치대면 싫잖아요. 몸도 그런데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관심은 필요하지만 그냥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이것은 금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는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누구나 청개구리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제가 아까 이제 정신적인 성숙에 중요한 것이 자율성이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게 이제 자유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아프가니스탄 그것도 보지만은 자유를 속박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내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나와서 너는 화장이 그게 뭐니, 옷도 제대로 입어라, 뭐 어째라, 뭐 간섭하고 조언하면 싫죠. 집에 들어오기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절한 관심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간섭이나 지나친 집착은 이 금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의 간이 적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금이 음식의 간 맞추기가 참 힘들잖아요. 소금이 조금만 덜 들어가면 싱겁고,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게 짜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도 버릴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상대한테 조언해 준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상대는 잔소리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나는 상대한테 정말 의욕과 성취 동기를 키워주려고 하는 거지만 상대는 내가 상대를 닥달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상대를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간섭한다고 생각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필요로 할 것 같은 걸 자기 생각에 다 해주고 나서 맨날 와서 이제 불평하는 게 나는 이렇게 상대한테 다 맞춰주는데 왜 상대는 안 하느냐. 그럼 상대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냐. 그냥 네가 좋아서 해주고선 뭘 그거를 그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바라냐.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상대한테 얼마만큼 해주는 것이 적정하냐. 상대가 원할 때 플러스 알파 정도. 그 정도가 딱 적당하다는 거죠. 특히나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원하기 전에는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부모 자녀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가요. 우리가 가족은 이 거리두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뭘 하는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고 싶어서 내 방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죠. 막 두들기면서 너 무슨 일 있니? 온 가족이 나와서 이거 웃고 떠들어야 되는데 너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이 물리적인 거리두기도 안 되면서 정신적인 거리두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냥 내가 느끼는 바를 그대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 자녀 이제 상담을 할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부모님의 감정에 쓰레받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되게 우리가 보면은 만만한 사람한테 화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부싸움 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괜히 아이한테 소리 지르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가 그냥 잘못한 것만큼만 야단쳐요.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은 그냥 2배, 3배까지 하죠. 아이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리두기가 안 되는 거고,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태어나자부터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지 다 계획을 세우는 부모님이 있어요. 유치원은 어디, 초등학교는 어디, 그러면서 다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에 어디에 들어와야 되고, 너는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그 학생들을 상담을 해보면 요즘에는 그래도 이 코비드 때문에 조금 학원을 못 가는데 예전에는 보통 20개가 보통이었어요. 그래서 20개를 어떻게 다니니? 그러면 자기는 그냥 그게 보통이래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거리두기가 안 되면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똑똑한 거리두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 계절에만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나면 서로 알아가는 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알아가면 친밀해지면 그게 여름이고, 그러다가 우리 조금 우리 관계를 좀 생각해보자. 그래서 조금 거리를 두면서 생각해보는 가을이기도 하고, 조금 우리 이 관계를 계속할지 어떨지 그냥 나 혼자 생각할래 하는 겨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 사람은 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겨울이 되고 싶어서 방에 들어갔는데 가족인데 이렇게 나를 혼자 두면 어떡하니 해가지고 막 끄집어 내려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도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 우리 음식은 한꺼번에 다 나왔지만 요즘에는 이제 한식도 조금 달라져서 이렇게 음식점에 가면은 에피타이저부터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부터 먹기가 좋죠. 왜냐하면 한 상 가득 나오면 뭐부터 먹을까 그러는데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그냥 내 선을 넘어서 나의 사생활을 막 물어본다든지 막 자기 사생활을 다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이제 계절이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로의 사계절이 어떤지 이제 리듬을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인간관계에서 아주 핵심이에요. 현명하게 거절하는 법. 사람들이 참 거절하기를 두려워하세요.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인간관계가 힘든 게 상대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싶거든요. 칭찬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상대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흉보고 밖에 나가서 뒷담화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 들어주고 나서 와 이렇게 나는 끌려다니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하는 분들이 되게 이제 심리적으로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기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성숙한 어른들끼리 만났는데 자기를 아이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나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어떤 자존감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엄격한 부모 밑에서 늘 자기가 이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가 나이 30, 40이 만났는데도 나는 어린아이고 상대는 어른으로 생각하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른의 부탁을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거절을 못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절하는 법은 정말 거절은 100% 나 중심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거절하기 힘들면은 중언부언 쓸데없는 얘기하죠. 그럴 때일수록 간결, 명료,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친구가 야 만나자 그러면 미안해 나 그날 시간 안 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거절해서 떠나는 친구라면은요, 그 친구는 언젠가 떠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거절해서 상대가 떠났다고 해서 상처받을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듯이 상대도 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상대가 내 부탁을 거절하면 또 상처받죠. 그러니까 거절은 정말 100% 서로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감정의 표현은요, 정말 여과장치가 필요해요.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하면, 이 음식도 아무리 좋은 재료도 날 것으로 하면은 이게 소화불량, 자칫하면 식중독이 생기기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히나 이제 좋은 감정은 뭐 그대로 표현해도 좋지만, 어떤 화가 난다든지 저 사람한테 뭔가 잔소리를 하고 싶으면은 잠시 멈춰서 스톱. 그 다음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이게 적절한가 아니면 지나친가를 좀 나를 다스리고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자는 거죠. 마지막이 이제 언어와 태도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사실 참 중요해요. 지난번에는 어떤 분이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고객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그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아주 날카롭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적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아세요? 이거 모르죠? 이래서 그거를 한번 좀 고쳐보면 어떻겠냐. 그런데 한 달인가 뒤에 왔더니 정말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주는 숙제가, 뭐 요즘에 휴대폰으로 다 녹음되고 녹화되니까 한번 내가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녹음하고 녹화해서 들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우쳐요. 어떤 분은 그 직장 내에서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욕을 많이 해요. 근데 자기가 욕을 한다는 건 몰라요. 그래서 제가 녹음해보라 그랬더니 녹음해보니까 이게 아주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고쳤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든 얘기일수록 중언부언 하는데, 내가 중언부언 하면은요, 상대는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끼리도 내가 한 얘기, 이렇게 전화나 서로 만나서 내 친한 친구도 내가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뭐 TV에서 보는 이게 게임, 뭐 말잇기, 나는 가나다 하면 저 친구는 하면은 끝에 가서는 다 엉뚱한 얘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간결 명료, 부드럽게, 그리고 어려운 얘기일수록 중언부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가 내가 얘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말을 잘해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관계 누구를 만나러 가면 내가 이 사람들을 재밌게 할 뭐 유머해서 막 웃기려고 하는데, 나는 또 준비했지만 어떤 때는 썰렁하면 또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 직업이 코미디언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닌데 왜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하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경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와 다른 의견을 듣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침묵이 흐르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막 그 침묵이 그냥 어색하니까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서 후회하는데, 우리가 그 음악도 강약, 중간약이 있고 문장도 쉼표, 마침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할 때도 침묵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격언에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총에 맞은 이 육체적인 상처는 나을 수 있지만 이 말로 입은 상처는 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동화 중에, 이게 어렸을 때 읽었는데도 아직도 그 인상 깊은 거가 장미꽃과 개구리라는 동화가 있어요. 마음이 착한 아이는 말을 할 때마다 그냥 입에서 장미꽃이 나오는데, 남을 욕하는 아이들은 말을 할 때마다 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쯤 내가
그 말을 하면서 뱀이 나오는지 장미꽃이 나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정신과적으로 그러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은 우정과 같은 관계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좋은 친구들과는 그냥 1년에 한두 번 전화만 해도 편안하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얘기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라는 편안함이 있고, 저 친구는 나한테 간섭하거나 조언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신뢰해 준다는 믿음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야, 우리 힘들지만 같이 나아가자 하는 이 희망을 주는 친구들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를 맺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의 그 상대를 수용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똑똑한 거리두기. 서로가 다른 존재,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상대한테 무엇을 조언할 때 그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그냥 조언할 수 있는 거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청개구리고 자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면은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장님의 강의 참 잘 들었는데요. 이 강의 중에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 리듬을 잘 타야 된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리듬을 잘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사실 생체 리듬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나의 리듬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리듬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때 이제 인간관계도 사계절이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생체 리듬이 조금 지금 위축돼 있고 네. 겨울이라서 혼자 있고 싶어 하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네. 그걸 억지로 끄집어 내거나 그러지 말고. 네. 그럼 그 자체로 인정을 해주라는 그렇죠. 말이군요. 네, 네. 네, 요즘에 또 세간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답정너. 네. 답은 정해져 있다. 너는 대답만 하라. 이런 뜻인데요. 네, 네. 사실 이거는 이 말의 의미에는 사실 공감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네, 네, 해주길 네. 바라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이런 상태의 대화라면은 인간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냥 정말 해결해야 할 일은 해결을 하지만 작은 거는 그냥 물 흐르듯이 그것도 리듬을 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답정너를 하게 할 때 우리가 공감해 주기가 힘든 게 속으로는 조금 얄미워서 그런데 맞습니다. 사실은 얘기하는 사람은 누군가한테 확신을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 그 확신이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순간이 참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맞아.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하면은 그냥 1, 2분으로 끝나는 건데 거기에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싸움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것은 작게. 근데 그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딸이 그 이제 여행을 가는데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이제 딸은 조수석에 앉았어요. 근데 딸이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해서 자기는 너무 좋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계속 옆에서 불평하는 거야. 뭐 이렇게 길이 지저분하니 뭐하니. 그러니까 딸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래. 난 정말 이제 다시는 아버지랑 여행 안 가. 그랬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길을 자기가 운전하면서 갔더니 자기가 조수석에서 본 길하고 아버지가 본 길하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보니까 이 길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나는 공감을 못해도 상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네. 그게 이제 역지사지가 아닌가 싶은 네. 거죠. 네. 어찌 보면 이 답정너에 대한 답도 리듬 타듯이 그렇죠. 흘러가듯이 그러니까 하는 게 오죽했으면 좋겠다. 상대가 나한테 그것을 확인받고 싶을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네. 뭐, 나 이뻐? 이럴 때. 그럴 때 이뻐해주면 되는데 뭘 그런 걸 물어보니 뭐 이러면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또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게 감정을 명확하게 알고 네, 표현하는 거인 것 같은데 사실 자기 표현을 쉽게 잘 하는 그렇죠.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거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인간관계는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가 음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많이 먹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음식점도 많이 다녀봐야지만 어떤 음식점이 나하고 잘 맞는지도 알고 또 음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이 재료에 대해서 또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지만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이런 감정이고 이 사람하고는 이런 관계를 맺는구나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그 경험인 거예요. 우리가 뭐 음식점에 가서 음식 오늘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 먹었다고 해서 저게 상처받지 않잖아요. 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거고 서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고 시행착오인 거죠. 네. 어찌 보면 많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라고 그렇죠.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